안녕하세요. 뉴파인학원 과학선생님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볼 내용은 손실 전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손실 전력 공식이 어떻게 이런 값이 나오게 됐는지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셨었죠.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손실 전력에 영향을 주는 이 요인들에 대해서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먼저 잘 보면 손실 전력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전류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저항이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손실 전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보는데 먼저 선생님은 누구에 대한 내용부터 같이 다뤄볼 거냐면 저항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같이 다뤄볼 겁니다. 선생님 굳이 앞에 전류가 써 있는데 저항을 먼저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문제가 다루어질 때는 저항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보다는 이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다뤄져요. 그래서 저항에 대한 내용, 간단히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전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중학교 때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크게 몇 가지를 배우셨냐면 세 가지를 배우셨어요.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도선의 재질이었죠. 도선을 뭘로 만드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는데요. 실제로 저항값이 작은 애들은 대표적인 게 금, 은 이런 물질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선을 만들 때 금하고 은이 다 그걸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비싸죠. 그래서 사실 이 도선의 재질 자체를 저항이 더 작은 재질을 쓴다.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에 영향을 받았었냐면 바로 도선의 길이였었습니다.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저항 작아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선생님 도선의 길이를 그럼 짧게 해버리면 되겠네요. 오, 너 되게 좋은 생각이다.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왜 우리 열심히 전기를 만드는 게 어디라고 배웠어요? 발전소라고 배우셨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지금 소비하는 소비지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 전력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 그 길이를 짧게 한다는 뜻은 발전소를 우리 집 옆에 짓는 겁니다. 적합해 보이십니까? 그러기 어렵죠. 우리 집 옆에도 발전소, 얘네 집 옆에도 발전소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서 도선의 길이를 줄이는 것이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맞기는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럼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도선의 단면적이 저항에 영향을 줬었습니다. 어떻게 영향 줬는지 기억나십니까? 도선의 단면적이 좁은 애가 있다라고 제가 하나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도선의 단면적이 넓은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누구의 저항이 더 작다는 사실을 아냐면 도선의 단면적이 넓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단면적이 넓은 이 도선이 저항값이 뭐하다는 걸 아냐면 더 작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거든요. 그쵸? 그럼 단면적을 선생님 넓히면 되겠네요. 그 말은 도선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무거워서 축축 늘어날 겁니다. 그럼 그걸 지탱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필요하게 되고요.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이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실 아주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맞아요. 그럼 저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봤다면 지금부터는 두 번째, 누가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냐면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손실 전력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각해 볼까요? 전류의 세기를 줄인대요.
그럼 나머지 요소는 그대로인데 전류만 줄여.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급하는 전압은 똑같은데 전류만 줄이게 되면 보내는 전기 에너지 자체가 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보내는 전기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전류만 줄이면 좋겠는 거야. 그럼 우리 전력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죠? 전력이라는 건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는 게 전력이었잖아. 그럼 내가 보내고자 하는 전기 에너지는 그대로여야 돼. 그러니까 전력은 그대로인데 전류만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를 높여주는 효과가 생겨야 되냐면 전압을 높여주고 전류를 줄여주어서 얘네의 곱은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숫자로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가정이에요. 만약에 전압을 원래 보내던 것보다 2배 더 높였대요. 그럼 전압을 2배 더 높이면 얘들아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배로 주는 거지. 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전력은 그대로니까. 그럼 전류가 2분의 1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 손실. 전력은 2분의 1의 제곱배만큼 감소하게 될 겁니다. 즉, 몇 배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4분의 1배 감소한다는 얘기죠. 어머! 전압 2배로 높였더니 시상에 손실 전력의 4분의 1배로 주네. 굉장히 효과적이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선생님이 눈에 보이는 이런 정확한 숫자의 표현보다는 몇 배 높일 때 몇 배로 줄어드는지 그 관계성을 한번 옆에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전압을 모르겠지만 n배 높였어요. 그럼 전압을 n배 높이면 어떤 일이 생긴다? 전류는 n분의 1배가 감소한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제곱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전류 n분의 1배의 제곱배인 즉 n 제곱분의 1배만큼 감소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 만약에 문제에서 전압을 4배 높였어요? 그럼 우리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전압을 4배 높이면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손실 전력은 어떻게 줄어든다? 16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다뤄낸 저항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전류와 전압의 숫자를 바꿔주는 게, 배수를 바꿔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어 보이죠. 그럼 우린 뒤에 있는 챕터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전압을 증가시키고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장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 내용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